1984년 12월 2일 자정 무렵 인도 중부의 도시 보팔. 제법 쌀쌀한 겨울밤, 사람들은 창문을 꼭 닫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작적인 기침을 하며 깨어났고, 그리고 몇 시간 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았을 때 도시는 그야말로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을 덮은 시신들을 밟지 않고는 걸어갈 수조차 없었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라 불리는 이 비극의 시작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사소했습니다. 1960년대 인도는 극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충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거대 화학기업 유니언 카바이드가 구원자처럼 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줄 최첨단 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보팔은 환영했죠. 이곳에서 살충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줄여서 MIC라는 화학물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물질은 청산가리보다 수백 배 독성이 강해 다루기가 극도로 까다로운 맹독성 가스였죠. 하지만 유니언 카바이드는 미국 본토의 공장과 인도 보팔 공장에 이중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미국의 본토 공장에는 4단계 자동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인도 보팔 공장은 비용을 이유로 모든 걸 수동으로 조작하게 했습니다. 기계 매뉴얼은 200페이지가 넘게 영어로 적혀 있었으나 정작 현장의 인도 노동자들은 영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1980년대 들어 인도의 끔찍한 가뭄과 기근이 이어졌습니다. 농작물이 죽고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농민들은 살충제를 살 돈조차 없게 되었죠. 살충제 수요가 줄어들자 보팔 공장의 생산량은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심각한 적자에 빠졌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사가 선택한 방법은 MIC 부서의 작업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과 유지보수 인력을 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맹독성 가스가 스스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섭씨 0도 이하로 유지하게 해주는 냉각기의 전원을 아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수개월간 냉각기를 끄고 아낀 비용은 하루 37달러, 당시 환율로 약 3만원 남짓이었습니다. 1984년 12월 2일 밤, 공장 노동자들은 평소처럼 파이프에 낀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고압에 물을 쏘는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청소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파이프 연결 부위 사이에 슬립 블라인드라는 둥근 금속판을 뚜껑처럼 꽉 끼워 넣어야 합니다. 청소하는 물이 다른 배관을 타고 가스 탱크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쇳덩이 벽을 쳐버리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죠. 하지만 인력 감축으로 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현장에서는 그날따라 이 금속 차단판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청소한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할 하수구마저 녹과 이물질로 꽉 막혀 있었죠.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엄청난 양의 물은 파이프 안에 가득 차오르며 점점 위로 역류했고, 결국 42톤의 맹독성 MIC 가스가 들어있는 610번 탱크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파멸의 방아쇠였습니다. MIC는 끓는 점이 39도에 불과해 사람 체온 정도만 되어도 기체로 증발하는 아주 민감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대량의 물과 만나면 열과 이산화탄소 가스를 뿜어내는 통제불능의 화학 반응이 폭주합니다. 여기에 더해 역류한 물이 낡은 파이프를 타고 들어오며 쓸고 온 엄청난 양의 녹과 불순물들이 치명적인 촉매제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610번 탱크 내부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압력솥이 되었습니다. 밤 11시 30분경 가스가 새는 것을 눈치챈 노동자들이 눈의 통증을 호소하며 감독관에게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감독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지시합니다. 일단 차부터 마시고 티타임이 끝난 뒤에 확인해보자고. 12시 40분 휴식 시간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가스탱크 위의 15cm 두께의 콘크리트 바닥은 이미 끓어오르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진이 난 것처럼 쩍쩍 갈라지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새벽 1시경 40톤이 넘는 맹독성 가스가 보팔의 밤하늘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피 사이렌이 울렸지만 주민들이 패닉에 빠질 것을 우려한 공장 측은 불과 몇 분 만에 사이렌을 꺼버렸습니다. 그 사이 무거운 독가스 구름은 땅으로 가라앉아 바람을 타고 공장 주변의 빈민가를 소리 없이 덮쳤죠. 잠을 자던 사람들은 눈에 고춧가루를 들이부은 듯 타는 듯한 통증과 발작적인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와 어둠 속을 달렸지만 각막은 점점 손상되어 앞은 보이지 않았고 수천 명이 서로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길을 헤맸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혼비백산한 인파가 뒤엉키며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짓밟혔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인근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첫 환자가 도착한 지 불과 5분 만에 1000명의 환자가 병원을 덮쳤고 1시간 뒤에는 그 수가 4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유출된 가스가 무엇인지 몰라 적절한 해독제를 처방할 수 없었습니다. 유니언 카바이드 측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가스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독성은 없고 단순한 눈 자극일 뿐이니 물수건만 덮어주면 된다며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공식 집계로 사망자만 약 3,800명, 누적 사망자 약 25,000명, 부상 및 후유증 약 50만 명 이상. 사고 발생 5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인도에 온 최고 경영자 워런 앤더슨은 도착 직후 체포됐지만 불과 6시간 만에 2,100달러, 약 28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심지어 인도 정부가 내준 전용기를 타고 유유히 미국으로 도망쳤죠. 그는 92세까지 호화롭게 천수를 누리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보상 절차 역시 철저히 기업과 정부의 주도로만 끝이 났습니다. 1989년 유니언 카바이드는 인도 정부에 4억 7천만 달러를 쥐어주고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일괄 타결을 맺어버립니다. 결국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할 피해자 1인당 지급된 금액은 고작 500달러, 약 6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이 회사를 인수한 다우케미컬의 대변인은 이 65만 원이라는 보상금에 대해 500달러면 인도인에게는 꽤 쏠쏠한 금액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죠. 보팔가스 참사는 2026년 지금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사가 도망치듯 철수하며 남겨둔 수천 톤의 화학 폐기물들이 지난 40년간 그대로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장 주변 수십 곳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독성 발암 물질이 섞인 물을 마시고 있으며 사고 이후 태어난 아이들조차 선천성 기형과 암에 시달리는 제2의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 37달러를 아끼려던 기업의 탐욕과 거대 자본의 이윤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과연 얼마짜리로 계산되는 것인지 오늘날까지도 독이 든 물을 마시며 싸우고 있는 보팔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팩트홀이었습니다.